SKCT 종합편 인지 역량 첫 번째 수리입니다. 이 역량에는 응용수리, 자료해석, 수출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저희는 대표 유형 위주로 총 6문제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응용수리 대표 유형 1의 양 문제입니다. A와 B가 같이 일을 하면 12일이 걸리고 B와 C가 같이 일을 하면 6일, C와 A가 같이 일을 하면 18일이 걸리는 일이 있다. 만약 A, B, C 모두 함께 72일 동안 일을 하면 기존에 했던 일의 몇 배의 일을 할 수 있는가? 일의 양 문제에서 기본적으로 방정식을 세우는 방법은 전체 일의 양을 1로 가정하고 여러 명이 같이 일을 할 때 하루에 할 수 있는 일의 양을 방정식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따라서 A, B, C 세 사람이 혼자 일할 때 걸리는 기간을 소문자 A1, B1, C1이라 하면 하루에 할 수 있는 일의 양은 A분의 1, B분의 1, C분의 1이 됩니다. 문제에서 2명씩 짝을 지어 같이 하루에 끝내는 일의 양을 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A와 B는 12일이 걸리므로 A분의 1 플러스 B분의 1은 12분의 1, B와 C는 6일이 걸리므로 B분의 1 플러스 C분의 1은 6분의 1, C와 A는 18일이 걸리므로 C분의 1 플러스 A분의 1은 18분의 1이 됩니다. 이 세 방정식을 모두 더하면 3명이 하루에 하는 일의 양을 구할 수 있습니다. 방정식을 보시면 2 곱하기 3명이 할 수 있는 일은 12분의 1 플러스 6분의 1 플러스 18분의 1이며 오른쪽 항의 분수들을 36으로 통분하고 세 사람이 같이 일할 때 하루의 일의 양은 72분의 11만큼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럼 3명이 72일 동안 일을 한다고 했으므로 하루에 할 수 있는 일의 양과 곱해주면 3명이 완료한 일의 양은 11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일의 양은 1이므로 세 사람은 11배의 일을 했으며 정답은 3번입니다. 이 문제는 혼자 일을 할 때 필요한 기간을 각각 구하지 마시고 문제에서 묻는 것은 3명이 같이 일할 때이므로 방정식에서 3명이 같이 일할 때 일의 양을 구할 수 있으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응용수리 나이 문제입니다. 다정인의 집에는 화분 2개가 있다. 두 화분에 있는 식물 나이의 합은 8살이고 각 나이를 제곱한 값의 합은 34살이다. 이때 두 식물의 나이 차는 얼마인가? 단 식물의 나이는 자연수이다. 방정식 유형에서 2차 방정식을 세워야 하는 문제입니다. 두 식물의 나이를 임의로 X, Y 살이라고 가정하고 방정식을 세우면 다음과 같습니다. 두 식물의 나이의 합은 8살이므로 X 플러스 Y는 8. 그리고 두 식물의 각 나이 제곱의 합은 34살이므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34가 나옵니다. 첫 번째 방정식을 제곱하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2XY는 64가 되고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34를 대입하면 XY는 15가 됩니다. 따라서 X와 Y 값의 짝이 될 수 있는 것은 두 수의 합이 8인 것을 감안하면 3과 5 또는 5와 3이 있습니다. 그럼 두 식물의 나이 차는 2살이 되고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여기서 두 식물의 나이 합이 한 자릿수이므로 두 식물의 나이도 각각 한 자릿수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식물의 나이 곱이 15라는 식이 나왔을 때 구구단을 생각하면 답을 쉽게 찍을 수 있습니다. 교재에 나온 30초 컷을 읽어보면 지나치게 값이 큰 문제는 출제하지 않으므로 계산하는 과정이 익숙해지면 응용수리에서 시간 단축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응용수리 개수 구하기 문제입니다. 1월부터 7월까지 A 상품의 매달 판매량은 매달 평균 5,000개씩 증가하였다. 기록 중인 8월의 판매량을 살펴보니 3,500개를 판매한 1일부터 매일 하루 평균 100개씩 증가하며 팔리고 있다. 8월 말일까지 매일 100개가 증가하면서 팔렸다고 하면 전월 대비 8월의 판매량 증가율은 단 1월 판매량은 9만 개이고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마지막 응용수리 문제는 개수를 구하고 증감률까지 계산하는 문제로 한 단계 어려운 문제입니다. 매달 또는 매일 개수 증가에 대한 전체 개수를 구할 때 헷갈리지 않게 정신 차려서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저희가 구해야 할 것은 전월 대비 8월의 판매량 증가율이므로 7월의 판매량과 8월의 판매량부터 알아봅시다. 먼저 7월 판매량은 1월부터 매달 평균 5,000개씩 증가했으므로 1월의 판매량 9만 개에서 6달 후인 7월 판매량은 5,000 곱하기 6, 3만 개를 더하면 12만 개가 됩니다. 그리고 8월 판매량은 1일에 3,500개를 판매하고 매일 100개씩 더 팔았다고 했으므로 2일에는 3,600개, 3일에는 3,700개, 마지막 31일에는 3,500 플러스 100 곱하기 30은 6,500개를 판매했습니다. 8월 한 달 동안의 판매량은 수열의 합 공식을 활용하여 빠르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그마 공식을 보면 K를 1일부터 31일까지 날짜 일수라고 가정하면 시그마 K는 1에서 30일은 3,400 플러스 100K는 다음과 같으며 3,400 곱하기 31 플러스 100 곱하기 2분의 31 곱하기 32 그리고 31일 공통이므로 5,000 곱하기 31은 15만 5천 개가 나옵니다. 따라서 전월 대비 8월의 판매량 증가율은 12만 분의 15만 5천 마이너스 12만 곱하기 100은 29.1666%가 나오므로 정답은 4번 약 29%입니다. 네 번째, 자료 해석 대표 유형 표 해석 문제입니다. 다음은 어느 나라의 국내 여행객 수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먼저 자료를 보시면 첫 번째 표는 2013년 관광객 유동수, 두 번째는 2018년 관광객 유동수를 나타내며 두 표의 단위는 1,000명으로 같아서 계산할 때 단위는 생략하고 숫자만 보면 됩니다. 그리고 표의 특징은 가로는 관광객의 출신 지역, 세로는 여행 지역을 뜻하며 출신지와 여행지가 같은 관광객은 자기 지역을 관광한 사람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맨 아래에 관광수지 공식으로 자료에 나온 공식은 선택지를 풀 때 쓰인다는 것으로 줄을 꼭 쳐주시고 선택지를 풀어주세요.
다음 선택지 중요한 단어 체크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1번 5년 사이에 전체적으로 관광객 수가 증가하였고 지역별로도 모든 지역에서 관광객이 증가하였다. 2번 남부 지역을 관광한 사람들 중에서 서부 지역 사람이 차지하는 비중은 5년 사이에 증가하였다. 3번 자기 지역 내 관광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에 비해 2018년에 증가하였다. 4번 모든 관광객이 동일한 지출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2013년에 관광 수지가 적자인 곳은 2곳이었지만 2018년에는 1곳이다. 5번 2018년에 동부 지역 출신이 자기 지역을 관광하는 비율이 2013년에 서부 지역 출신이 자기 지역을 관광하는 비율보다 높다. 선택지 중 계산이 필요 없는 쉬운 것부터 보면 1번에서 5년 사이에 전체적으로 관광객 수는 4,970에서 5,200으로 증가했지만 지역별로는 모든 지역의 관광객은 여행 지역마다 관광객 합계를 보면 동부 지역과 북부 지역이 감소하여 틀린 내용이 됩니다. 2, 3, 5번은 비율을 구해야 하므로 빨리 판단할 수 있는 4번부터 보겠습니다. 모든 관광객이 동일한 지출을 한다고 가정하면 관광 수지를 합계 인원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총 수입액은 여행 지역의 관광객 수, 총 지출액은 출신 지역 기준의 관광객 수와 같아 관광 수지 적자가 되려면 그 지역에서 출신지 인원이 여행지 인원보다 많아야 합니다. 따라서 2013년도에 적자인 곳은 남부와 서부 2곳, 2018년도는 동부와 남부 2곳으로 틀린 설명입니다. 2번은 남부 지역 관광객 중 서부 지역 사람의 비율은 2018년엔 1200 중 400으로 3분의 1을 차지하고 2013년도에는 980 중 300으로 3분의 1에 못 미쳐 2018년도 비율이 더 높아 옳은 설명입니다. 이렇게 비율도 퍼센트로 끝까지 계산하지 말고 눈계산으로 비교할 수 있는 숫자이면 어림잡아 선택지를 풀고 다음 선택지로 넘어가시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며 나머지 3번과 5번은 틀린 내용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3번 전체 관광객 수에서 출신 지역을 관광하는 사람들의 비중은 2013년도는 4,970 중 2,200, 2018년에는 5,200 중 1,900으로 분수를 비교하면 분모는 증가하고 분자는 감소하여 비율이 작아졌으므로 틀린 내용이 됩니다. 5번은 2018년 동부 지역 출신 중 자기 지역을 관광하는 비율은 1,300 중 500으로 13분의 5이고 2013년도에 서부 지역 출신 중 자기 지역을 관광하는 비율은 1,700 중 830으로 약 17분의 8이 됩니다. 여기서 13분의 5와 17분의 8을 통분하여 분자를 비교하면 8 곱하기 13은 5 곱하기 17보다 더 크므로 2013년 서부 지역 출신이 자기 지역을 관광하는 비율인 17분의 8이 더 높아 틀린 내용이 됩니다. 이렇게 분수를 간단히 약분하여 통분하는 방법도 있지만
분수 비교를 많이 풀다 보면 이 두 분수 중 2분의 1을 기준으로 어느 분수가 2분의 1에 더 가까운지 알 수 있습니다. 설명드리자면 13의 2분의 1은 6.5이고 17의 2분의 1은 8.5로 각각의 분자에서 17분의 8이 2분의 1에 더 가깝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어 17분의 8이 13분의 5보다 더 큰 수가 됩니다. 따라서 비율을 비교하는 문제는 계산을 끝까지 하지 마시고 자신이 편한 방법으로 비교 분석하여 옳은 내용인지만 빨리 알아내는 것을 연습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5번째, 자료 해석 대표 유형 자료 변환 문제입니다. 다음은 제주도 감귤 생산량 및 면적을 연도별로 나타낸 자료이다. 이를 올바르게 나타낸 그래프는 단 그래프의 면적 단위가 10,000헥타르일 때 100의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음 표를 보고 수치를 알맞게 그래프로 변환된 선택지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단위가 무엇인지 체크하고 선택지를 보겠습니다. 그래프들을 보시면 막대, 원, 꺾은 선 등 여러 그래프들이 나와 있는데 각각 무엇을 나타내는지 보면 1번에서 4번까지 생산량과 면적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으며 5번만 생산량의 감소량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수치가 나와 있는 그래프가 있으면 표와 비교만 하면 되므로 먼저 풀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2번과 3번을 먼저 보겠습니다. 2번은 감귤 생산량이므로 표에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수치만 비교해 보면 2013년하고 2014년 그리고 나머지 값들도 모두 올바르게 일치합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2번엔 재배 면적을 비교하기 전에 10,000헥타르는 100의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을 나타냈으므로 표에서 2008년의 재배 면적은 53.7만 헥타르, 2009년도는 60.1만 헥타르가 돼야 하므로 두 수치가 잘못 표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1번 그래프는 꺾은 선 그래프로 수치를 보는 것은 불편합니다. 즉, 선의 높낮이에 따라 증감을 비교하는 것이 쉽습니다. 대부분 기울기가 심한 곳을 비교하는 것을 추천드리며 이 그래프에서는 2012년에서 2014년도 생산량을 보겠습니다. 증가하다가 크게 감소하였는데 표에서는 계속 감소하고 있으므로 틀린 그래프임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4번 그래프에서는 혼합 그래프로 꺾은 선과 막대 그래프입니다. 막대 그래프도 역시 증감으로 비교합니다. 여기서도 1번과 같은 연도의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 2013년도 생산량이 전년도보다 감소해야 하는데 증가하여 틀린 그래프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 그래프는 표의 수치를 바로 비교할 수 없고 생산량의 전년 대비 감소량으로 계산이 필요한 그래프로 시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마지막에 검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는 그 전에 답을 구하셨으면 스킵하고 다음 문제를 푸는 것이 이득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전년 대비 감소량이 나와 있으므로 거꾸로 당의 생산량에 감소량을 더하여 전년도 생산량이 나오는지 살펴봅시다.
계산하기 편한 것부터 비교하시고 이 그래프에서는 2017년도 전년 대비 생산량 감소량이 실제보다 적게 나와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6번째 수출입 대표 유형 문제입니다. A와 B는 제품을 포장하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A는 8일마다 남은 물품의 2분의 1씩 포장하고 B는 2일마다 남은 물품의 2분의 1씩 포장한다. A가 처음 512개의 물품을 받아 포장을 시작했는데 24일 후에 A와 B의 남은 물품의 수가 같았다. B는 처음에 몇 개의 물품을 받았는가? 문제를 읽고 등비수열이 생각났으면 바로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보기엔 응용수리답게 생겼지만 등비수열을 말로 설명한 것과 다름없는 수출입 유형입니다. A는 8일마다 2분의 1씩 포장하고 남는 물품도 2분의 1이 되고 B는 2일마다 2분의 1씩 포장하고 남는 물품도 2분의 1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A, B가 각각 포장하고 남는 물품을 나열하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등비수열식으로 하기 어려우시면 표와 같이 나열하는 방법을 택하는 게 좋습니다. 문제는 복잡한 숫자를 제시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나열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A가 처음 받은 물품은 512개, 8일 후에 반으로 줄어들므로 512 곱하기 2분의 1개, 또 8일 후에 16일 후 512 곱하기 2분의 1의 2승, 그리고 24일 후에는 512 곱하기 2분의 1 3승으로 64개가 남습니다. 또 B의 경우 처음 받은 물품의 개수를 구해야 하므로 이를 B개라고 두고 남은 물품 개수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2일 후에 반이 남으므로 B 곱하기 2분의 1개, 4일 후 B 곱하기 2분의 1의 2승, 6일 후 B 곱하기 2분의 1의 3승, 8일 후 B 곱하기 2분의 1의 4승계, 그리고 24일 후에는 24를 2로 나누면 12로 B 곱하기 2분의 1의 12승계가 되고 이는 A가 24일 후 남은 물품 개수는 64개와 같습니다. B가 처음 받은 물품 개수를 구하는 방정식을 세우면 B 곱하기 2분의 1의 12승은 64, 즉 2의 6승입니다. 따라서 B는 2의 6승 곱하기 2의 12승이므로 B가 처음 받은 물품 개수는 2의 18승계인 정답은 3번입니다. 응용수리 또는 수추리를 풀다 보면 곱셈과 제곱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2의 제곱수, 3의 제곱수, 5의 제곱수 등은 외워주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며 특히 2의 제곱수는 10승까지 외우실 수 있으면 방금 푼 문제에서 512가 2의 구승임을 알고 풀이가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외우기 힘드시면 2의 6승까지만 외우시고 2의 10승을 덤으로 알고 계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SK그룹 필기는 다른 대기업보다 어려운 문제가 많음을 염두에 두시고 많은 문제를 연습하시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수리 영역 강의를 마치겠습니다.